안녕하십니까. 김영편입에서 독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현 강사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서는 제 커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고요. 일단 커리 소개에 앞서서 제 그 커리큘럼 명은 타이틀은 독해의 정석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이 독해의 정석이라는 타이틀은 제가 예전부터 강사가 처음 됐었을 때부터 그리고 뭐 인강을 찍었었을 때나 항상 쓰던 타이틀이어서 이 아이덴티티가 저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상위권반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 독해 지문이라고 한다면 정석적인 접근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합격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의 커리큘럼의 전체 틀은 정석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커리큘럼을 본격적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용어긴 하죠. 1, 2월에 기초를 진행을 하고 3, 4월에 기본을 진행을 하고 5, 6, 7, 8, 9 그리고 10, 11월, 12월 달에는 각각 실전이라든지 파이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기초라고 써놨다라고 해서 마냥 쉬운 것만으로는 진행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제가 지금 종합반에서는 상위권만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파트에 맞는 그 시기에 맞는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고급 난이도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대체 기초 강좌에서 뭐하고 기본 강좌에서 뭐하고 혹은 5, 6월 달엔 뭐하고 7, 8, 9월 달에는 뭐하고 이런 거가 감이 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의 커리큘럼 구체적으로 표에다가 적어 놓았고요. 각각 이름을 한번 정석을 붙여서 지어봤습니다. 약간 어거지성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쌤이 머리를 나름 쥐어짜가지고 각각 달에 맞는 커리들을 이름을 한번 지어봤어요. 그래서 1, 2월 달 같은 경우에서는 구문의 정석이라고 구문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 1년 전체 커리 중에서 구문을 수업을 하는 시기는 1, 2월밖에 없어요.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는 시기는 1, 2월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제가 상위권반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한 10월, 11월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됐던 게 번역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 2월 달에 기초와 토대를 정확하게 잡아놓고 그 토대를 바탕으로 나오는 지문들을 계속 1년 내내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구문, 고급구문 두 가지 병행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모두 편입에서 출제가 되었었던 지문에서 발췌했었던 기출 문장들을 가지고 핵심적인 구문, 학생들이 가장 못 읽었었던 문장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주는 시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 4월 달 보시면은 이론의 정석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독해라는 과목이 문법이랑은 다르게 법칙 혹은 룰, 규칙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막 읽어요. 학생들이 딱 보면은 지문 읽고 있는 거 보면 막 끊기는 끊는데 끊는데도 두서가 없고, 밑줄도 치는데 밑줄 치는 데에도 근거가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나마 양반이야. 어떤 친구들은 보면 10월 달이 됐는데도 그냥 단어짜 맞추기 식으로 독해를 진행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1년 내내 독해는 공부를 하고 지문을 읽었는데 실력이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을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서 가르쳐 드리는 시기를 3, 4월 달로 잡아 보았고요. 그래서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 글의 전개 방식에 따른 가장 효율적이고 정석적인 방식으로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쌤이 도와드리는 시간이 될 거고, 또 관점을 갖는 법,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보았었을 때 지문이라는 건 문장들이 모여가지고 같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약속인 거거든요. 다 중구난 방식으로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런 것은 지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가지의 이야기, 한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 지문을 바라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쌤은 이제 관점이라고 이름을 지어 보았고, 그 관점을 가지게 되면 이때부터도 이제 지문을 보는 시선들이 조금 달라질 거고, 그것들이 적재되면서 실력 향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 6월 과정에서는 문풀의 정석, 이제 문제풀이의 정석인데 쭈그려 빠졌어요. 어떻게든 여기 글자 수도 최대한 한번 맞춰보려고 문풀의 정석. 그래서 편입독해에서는 크게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오죠. 물론 주제의 문제도 나오고 뭐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것도 나오고 뭐 되게 지엽적인 문제들도 가끔은 나오긴 하지만 가장 빈출도가 높은 문제들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일치 추론, 요거는 이제 또 수능이랑 또 다른 점인데 일치와 추론은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하는 게 편입 영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중분한 방식으로 막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어떤 방법론 없이 풀게 된다면 오답이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치 추론의 합리적인 법, 바라보는 관점들을 알려드릴 거고 여기 또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 공인 영어 했었던 친구들도 많을 텐데 수능 보고 그냥 바로 다음 공부가 편입 영어에서의 공부인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친구들을 바라보면. 그러면 이제 보통 수능 이후에 편입 공부, 즉 영어 공부가 편입 공부가 처음이었었던 친구들은 물어봐 보면은 이런 문제를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조금 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 수능에서 이제 많이 틀렸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편입에서는 수능보다는 난이도가 어렵게 순서 배열과 문장 배열이 출제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제대로 체득을 하셔서 1년 내내 같은 방법으로 풀어내셔야지 그 방법이 여러분들 몸에 체화가 돼서 그 다음 시험장에서 아무리 긴장이 되는 상황에서라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 단락 나누기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나오는 학교가 한 학교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학교가 약간 굵직한 학교여서 써놓기는 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죠. 제가 상위권을 담당을 하다 보니 성균관대학교는 빼놓을 수가 없는 학교고 이 문제를 풀었냐 못 풀었냐 정확하게 풀었냐 못 풀었냐가 당락을 상당히 좌우하기 때문에 이 방법까지도 5, 6월 과정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 9 이제 세 달 과정인데요. 이때부터 이제 제가 원래는 독해의 정석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나머지 말들도 다 정석이라는 말을 붙이게 된 건데 독해의 정석이 제 가장 대표적인 강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난이도 학생들이 항상 공포를 가지고 있고 선생님들도 이거를 강의하기가 겁이 나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려우니까 싫어하고 피하고 그러면은 이 강좌가 뭔가 의미 없어지는 부분처럼 느껴지니 잘 안 가르쳐 주거나 잘 학습을 안 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7, 8, 9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7, 8, 9월 달에 벌써부터 고난도를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가르칠 자신이 있기 때문에 7, 8, 9월 달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금까지의 상위권반 학생들이 7, 8, 9월 달에 진행을 했었을 때 전혀 불만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고난도 지문, 지금까지 역대 편입에서 나왔었던 서성한 뿐만 아니라 중앙대, 이대 그리고 국순세단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요때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친구들 보면은 중앙대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중앙대의 가장 상징적인 지문을 풀어본 경험도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 나왔었던 가장 어려웠었던 편입 지문들을 요 7, 8, 9월 달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문이 조금 쉬웠었어도 문제 자체가 까다로웠었던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킬러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킬러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방법 요거까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입니다. 저는 이때부터 이제 기출을 들어가기는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모든 자료들은 기출을 베이스로 만들었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기출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최근 기출이에요. 최근 기출.
최근 기출, 최근 3개년 정도의 서성한 기출풀이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서성한에서도 쉬운 지문이 있고 어려운 지문이 있고 그래요. 이미 어려운 지문들은 앞에서도 많이 풀었었고, 그리고 최근 3개년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때 이제 어려운 난이도에 대한 학생들의 갈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GRE 풀이라고, 이것도 쌤의 또 가장 특징적인 저만 진행을 하는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GRE 풀이라는 요 수업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GRE라는 것은 미국 대학원 입학 시험인데 편입 시험이 GRE에서 따왔었던 시험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성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는 이유는 또 하나예요. 이 정도 난이도로 안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연습 때 어렵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습 때 쉽게 연습을 하게 된다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당황을 하게 될 거고, 시험장에서 당황을 하게 되면 무조건 망합니다. 무조건 망하기 때문에 이때 조금 기출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해도 진행을 해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내성을 만드는 거예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지문이 아무리 어려워봐야 성현쌤이랑 같이 수업했었던, 진행했었던 이런 지문들보다 어려울 리는 없다라는 확신, 자신감을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사인데, 이때 시사를 진행을 하는 이유는 또 성균관대예요. 성균관대학교가 타임이라든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지문 발췌도가 많이 확인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사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사를 너무 앞당겨서 하는 거는 쌤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시사라는 거 대학교 교수님들이 문제 출제하는 시기가 11월, 12월이거든요. 그때 나왔었던 기사들을 많이 찾아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사 같은 경우도 좀 하반기에 10월, 11월, 12월 달에 나왔었던 핵심적인 기사들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배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렇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다음은 제가 수업을 했었던 것 중에서 적중했었던 지문들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독해라는 과목 자체가 워낙에 이제 지문의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수업을 1년 내내 열심히 했었어도 그 중에서 적중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좀 적중을 하고 있는 측면들은 있어서 조금 이제 굵직한 학교에서 적중했었던 지문 하나 갖고 왔는데요. 한양대에서 2019학년도 기출, 제가 이때는 그때 당시 이제 노량진하고 수원 캠퍼스를 출강을 하고 있었었고, 신촌으로 잠깐 이제 특강도 나갔었던 시기거든요. 그때 신촌에서도 마침 특강에서 진행했었던 지문이고, 그리고 노량진, 수원에서는 당연히 정규 때 진행을 했었던 지문이 그해 한양대에서 나와서 학생들이 조금 연락도 많이 주고 도움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피진하고 클레올이에요. 쌤이 또 영문학과를 나와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게 수업에서 드러났었나 봐요. 이런 지문들을 잘 많이 갖고 오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진 클레올의 개념 자체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피진이 발달돼서 만들어진 것이 클레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 이제 피진은 뭐냐? 어떤 이유에서 서로 다른 인종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던 인종들이 같이 살게 됐어요. 그 어떤 이유라는 것은 강압적인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예라든지 전쟁 포로라든지. 그래서 서로 다른 인종들이 이제 같이 모여 살게 되었었을 때는 얘네들이 의사소통이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각기 다른 언어를 쓰고 있을 테니. 예. 그때 얘네들이 어찌됐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자기 언어 조금 내고 저쪽 언어 조금 갖고 오고 이쪽 언어 조금씩 갖고 와가지고 하나의 공용어를 만듭니다. 그 공용어가 피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피진. 지금 설명을 듣고 머리 좋은 친구들은 그럼 피진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언어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언어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휘의 양도 적을 거고 문법적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고급스러운 표현들은 전달하지 못했어요. 피진을 가지고. 그냥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이거 얼마야? 이런 간단한 의사소통만을 진행하기 위해 임시방편적인 언어가 피진이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런 거였는데, 요게 그러다가
그 같이 모여 사는 시기가 길어진 거야. 뭐 한 30년, 40년, 50년. 그럼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아이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는 엄마 아빠들이 공용어로 사용했었던 이 피진을 뭘로 배워요? 모국어로 배우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중요해요. 피진이라는 것이 모국어로 합습되어지는 순간 클레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진이라는 것이 모국어로 학습되는 순간 클레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좀 머리 좋은 친구들은 그러면 클레올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지 꽤 된 언어겠구나. 맞습니다. 클레올은 피진보다 만들어진 지 좀 상당 기간이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진보다는 어휘량도 방대해지고 문법적 체계도 갖춰지게 되고 그래서 좀 더 풍부한 표현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언어가 클레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문 한 문장 한 문장 다 읽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커리큘럼 영상이다 보니까 여기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피진이 뭐였냐? 이게 약간 제약된 상황에서의 의사소통만을 구사할 수 있는 언어였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된 상황, 주된 언어였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정답이 됐었던 것 자체가 marginal이었어요. marginal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주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변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핵심적인 언어 체계라기보다는 주변, 약간 이제 보조적인 언어가 피진이었다라는 차원에서 4번 문제가 정답이었고, 자 33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그때 당시 제가 적중을 했었을 당시요. 그때 문제하고도 거의 똑같이 나와가지고 그때 수업 잘 들었었던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풀었었을 문제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4번입니다. 4번 같은 경우에서 보면 피진이라는 것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른 인접한 언어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 즉 기존 언어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급하게 공용어로 만들어진 특수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항이었죠. 그래서 이제 4번 보기양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 커리큘럼 영상은 여기서 맞춰볼까 합니다. 나름 뭐 길게 지금 편집이 될지 짧게 편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커리큘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 수업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